더 진짜 중요한 거죠. 송기영 교수는 그 지난주에도 배너로 3시간 30분 넘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더니 오늘도 3시간 반이 넘는 이 대작을 왜 굳이 오늘 소개하셨는지 왜 하필 이 영화인지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을 듣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보신 분은 고생하셨죠. 지난번에 배너 보고 이거 보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런 대작을 좀 이렇게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살아있는 것의 반지니까. 이거 죽으면 못 보잖아요, 이런 대작을. 진짜로 그래. 지금 뭐 보신 분들, 여기 처음 보신 분도 우리 정 대표랑 어국장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요새 나오는 그 영화들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다 많이 들었겠지만 요새 나오는 뭐 이 대작들하고는 저는 비교가 안 되고, 그 1917년 그 친구가 만든 거 있어요. 1차 세계대전 그린 영화 있어요. 1917. 네. 그거 좋았는데. 그래, 그것도 좋은데 네. 감동의 깊이에서는 좀 몇 수 아래죠. 그죠? 이거에 비하면. 근데 원작이 워낙 뛰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우선은 좀 약간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이 원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원작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고 20세기의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설가가 아니었어요. 시인이에요? 시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시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러시아 문학을 이야기할 때 그 톨스토이, 19세기 말에 톨스토이랑 도스토옙스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그 푸시킨, 그러니까 19세기에요. 푸시킨 시인인데 파스테르나크는 워낙 뛰어난 시인이었어요. 시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입니다. 네. 유대인 가정에서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화가였어요. 화가였고 어머니도 같은 일종의 인텔리겐차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를 쓰면서 러시아 효민님, 그죠. 그러니까 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시인이었는데 상당히 유명한 시인이 됐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볼셰비키는 아니었지만 혁명을 어느 정도 지지했어요. 지지하고 이제 혁명의 소용들이 완해서 볼셰비키파는 아니었지만 혁명을 지지했고,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시라는 게 우리 보통 이제 약간 좀 지식인이나 엘리트 계층이 좋아하는 건데, 자기 시를 일반 민중에게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됐는데, 곧 이제 스탈린이 집권하자마자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 그게 러시아 문인들의 대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소위 진보적이라 할까 그런 그 문인들이 혁명을 적극 지지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야코프스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그 다 같이 어울렸습니다. 근데 이제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레닌 때도 그렇지만 점점점 전체주의가 돼가면서 그 문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상이 적어되니까, 마야코프스키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예요. 그러니까 문학은 민중의 삶을 개선시키고 혁명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중의 어려운 삶을 묘사하더라도 그것이 혁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런 데 쓰여야지 엉뚱한 소리 부르주 연애고 이런 거 다 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혁명의 이념에 동조를 하고 그런 이상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 그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사실 실제로 20세기 전반기에 많은 문인들이 환호를 했어요. 개자식들이죠. 근데 이제 파스테르나크는 곧 그거에 저걸 내서 그 마야코프스키가 맨 처음에 그걸 동조를 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시인인데 굉장히 전설적인 시인입니다. 마야코프스키라고. 근데 이제 그 마야코프스키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동조를 하니까 파스테르나크가 그들하고 그러니까 절교를 했어요. 근데 곧 마야코프스키는 자살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체에서 많은 소설가들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자살하거나 시베리아로 강제 노동형 가고 그랬어요. 그게 참, 근데 이제 이 파스테르나크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곧 이제 반체제 지식인이 됐죠. 반체제 지식인이 됐는데
그 제일 유명한 일화가 그 같이 뜻을 같이 했던 작가 하나가 체포됐는데 그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파스테르나크가 그 누가 스탈린한테 좀 말을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스탈린이 실제로 전화를 했어. 그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파스테르나크의 그 문명이 그 문학적으로 굉장히 명성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너는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새 뭐 그 금지곡 이런 게 있다시피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동조한 지식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나중에 한번 우리 뭐 과거서 하듯이 한번 그렇죠. 까발려야 하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마광수 씨를 음란소설 썼다고 재판에 후배해서 실형을 때리는 거 이런 그 검찰이나 재판부는 과거사에 무슨 저 의문사 사건 못지않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 놈들은 정말 정말 창피한데 하여튼 당시에 러시아는 그 정도 유가 아니었죠. 정말 스탈린의 그것 때문에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당시 서양에서도 서양의 좌파 지식인들이 많이 침묵했어요. 나치 때보다 더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스탈린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어느 문학에 게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파스테르나크는 그랬는데 파스테르나크가 그 인기의 절정이 있을 때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이제 파스테르나크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애인데 출판사에 근무하는 여성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여성은 저 남편이 죽었나? 그러고 이제 애를 하나 키우는데 파스테르나크랑 그 사람이랑 사랑에 빠졌어요. 파스테르나크는 부인하고 이혼하지 않았는데 사랑에 빠져서 근데 이제 이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자전거 자기 자전거 닥터 지방과 자기를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럴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부인이 아팠어. 부인이 아파서 이제 부인이 그걸 알았죠. 알아서 이제 부인이 아팠더니 파스테르나크 대 부인이 다시는 저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맹세하라고 해서 맹세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만났구나. 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인데 이게 자서전용이 했는데 근데 파스테르나크가 이제 이 닥터 지바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소설을 시작하니까 서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 소련에서는 러시아 혁명의 해가 되는 러시아 혁명을 비판하는 어떠한 문학 작품도 출간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이제 우연히 그 이탈리아 공산당의 그 공산당원이 그 문인인데 그 사람이 러시아로 파견을 왔다가 파스테르나크의 문명을 듣고 이제 그 소설을 알게 됐어요. 그 파스테르나크가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을 쓰게 됐다는 걸 누가 알려줬겠지. 아마 그게 그 파스테르나크의 애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그 원고를 빼돌려가지고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그거를 출판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러시아 정부, 이제 소련 정부에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사람들 공산당원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압력을 동원해서 그걸 막으려고 그랬는데 그 소설이 닥터 지바가 출판이 됐습니다. 출판돼서 근데 이제 소련 정부에서 워낙 그걸 막으려고 난리 치니까 더 유명해진 거야.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금지곡을 만들면 금지곡이 엄청나게 유명해지잖아요. 엄청나게 유명해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이 그 이탈리아에서 출판이 됐는데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면서 엄청나게 성공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노벨상 받은 것에 대해서 당시 소련하고 미국은 냉전 중이었으니까 미국 CIA가 개입해서 그 소설을 적극 홍보하고 많이 팔아주고 뭐 이랬다. 그래서 노벨상 타는데 일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좌우간 이 닥터 지바고가 당시 러시아 내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이 끝난 다음에 백군하고 적군, 그러니까 볼셰비키파랑 서양의 지지를 받는 반혁명파랑 내전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죠. 여러 가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걸 겪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스탈린의 숙청이 시작됐다고요. 정말 엄청난 숙청이죠. 그러니까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인 것 못지않게 엄청난 숙청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사건들을
러시아인이 소련인이 그러니까 그때는 소련인이 쓴 것은 이 소설이 처음입니다. 서구세계 이렇게 알려진 게. 물론 그 전에 그 러시아 혁명을 다룬 더 레즈 뭐 이런 게 있어요. 소설이 있지만 소련인이 쓴 러시아인이 쓴 최초의 문학 작품이에요. 러시아 혁명을 다룬. 그러니까 소련에서 나일 신고 반대해서 노벨상 통보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소련 정부에서 너 가서 상 타러 가면 너는 다시는 여기 못 들어온다. 안 들어가시면 안 되나? 안 들어가고 근데 되잖아.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쉽진 않죠. 여기 닥터 지바고가 그러니까 똑같네. 절대로 러시아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 똑같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도 유대인 출신이지만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러시아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저가 있었어요. 야, 대단하다. 예. 그러고 이제 노벨상 받은 다음에 그 노벨상 받지 못했죠. 거절했죠. 거절하다 나중에 이제 아들이 받았는데 그러다가 한 2, 3년 후에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죠. 병으로 죽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그래도 됐냐? 숙청은 못 시켰네요. 숙청은 못 시켰죠. 너무 워낙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애인, 지금 애인을 잊어먹었는데 그 라라. 애인, 그러니까 라라의 모델이 된 사람. 라라의 모델이 된 사람이 라다의 그 보리스 파스텔나크의 소설이 출판되기 전에 파스텔나크는 못 건드리니까 라라를 체포했어요. 그러니까 라다가 이제 애인을 애인을 체포해서 힘들 지금. 애인을 체포해가지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냈어요. 죽었겠다. 근데 살아왔어요. 4년인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리스 파스텔나크의 애인을 체포해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냈어요. 유형을 보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닥터 지바고를 출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설이 출판된 다음에 또 잡혀갔어. 출판은 저번에 했는데 이번에 또 한다는 건 뭐죠? 아니 그전에는 이탈리아에서 나왔었고 닥터 지바고가 나오기 전에는 그 파스텔나크가 가까운데 그 파스텔나크를 압박하려고 잡아다가 유형을 시켰고 그 사람이 이제 돌아왔어요.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프루시초프가 집권을 했다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닥터 지바고를 외국에 출판시켰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줬다는 거로 체포를 했다고. 체포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조그만 사건 나왔어. 나와서 그 사람은 파스텔나크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서전도 쓰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소설이 그런 보리스 파스텔나크의 자서전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 러시아 사람들이 문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문학 열풍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은 그게 많이 깨졌지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푸시킨, 파스텔나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영향이 대단하니까 파스텔나크는 못 잡아놓고 그 애인을 잡아놨어요. 그거 이제 다시 말했던 그런 그 파란만장한 그런 인정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닥터 지바고를 쓸 때 그런 걸 많이 반영을 시켰죠. 근데 이제 그런 자서전적인 요소 빼놓고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러시아 혁명이라는 20세기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는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 숙청. 이거를 이제 스탈린 숙청은 그것도 다뤘죠. 그 같은 정말 파란만장이란 말밖에는 쓸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다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그 역사의 그 도도한 파란만장한 그 소용돌이 안에서 어떻게 정말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살아가는가? 그거를 정말 리얼하게 보여줬죠. 특히 실감나요. 자기 부인은 애를 베이고 라라를 만나러 최후 통첩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빨치산한테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3년인가 2년인가를 거기 가서 근무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역사라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우리의 인생이 다 한 번뿐입니다. 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그것이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서 어떻게 뒤틀리고 정말 망망대해 앞에 조그만 보트배에 타가지고 정말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허적허적 되는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가족이 소중하고 사랑이 소중하고 그런 것인데 그 정말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이 인간이라는 그 정말 조그만 보트배를 탄 인간의 삶이 어떻게 휘둘리는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랑의 의미는 뭔가. 또 그렇잖아요.
불륜이죠. 네? 그렇죠. 불륜의 삶이고 실제로 그 파스텔나크의 애인이 파스텔나크의 애를 임신했어. 근데 그 잡혀가면서 수용소 가면서 유산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그런 것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파란만장한 스토리거든요. 처음에 소설이 시작하는 게 파스텔나크의 닥터 지바거의 이보경이 볼셰비크 장군이 그 자기 동생의 혈육을 나라랑 사이고 혈육을 찾는 거로 시작된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파란만장하게 흘러가는데 정말 근데 그걸 이제 그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인데 세 번째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엄청난 대작을 이게 좀 길지만 한 편의 영화에 담는 게 드라마면 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드 린이 저번에 우리가 봤지만 콰이강의 달이나 아라비아의 로렌스나 그 전에 이제 짧은 만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대작은 아니고 콰이강의 달이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정말 대작을 만든 사람이어서 데이비드 린이 이제 저작권을 사서 영화관을 데이비드 린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린이 만들었는데 이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3시간 몇 분짜리 영화로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혁명을 너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 알지만 이 정도 만들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어국장한테 뭐 우리나라 감독 누구의 뭐 그 영화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누군지 알 겁니다. 이 엄청난 대작을 200 몇 분짜리 영화로 만든다는데 그게 데이비드 린의 힘이에요. 정말 그 거장이거든요. 정말 거장. 정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죽기 전에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를 못 보고 죽으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할까? 죽은 다음에 후회하나? 후회 못하지. 모르니까 후회하고 후회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걸 봐야 돼요. 봐서 정말 요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60년대 이게 65년이니까 지금 40년이 더 있고 물질적으로나 이런 거는 우리가 훨씬 더 풍요하고 훨씬 더 인권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지만 감동을 주는 작품에서는 정말 있느냐? 글쎄요. 정말 저는 그런 거는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량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는 그냥 개그 프로나 보고 뭐 가벼운 텔레비 프로나 우리나라에 웬 놈의 예능 프로가 이렇게 많아 미친놈들. 교수님. 인물 시사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된다고요. 이 감동의 진짜 감동이 뭔가. 물론 진짜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크게 바뀌지 않죠. 바뀌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대작을 영화로 만든 이 데이비드 린의 솜씨,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울고 웃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야 하는 그게 아마 우리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아주 작은 위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그 감동을 느끼시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 대작을 만드는 힘은 역사상 데이비드 린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